보통 오토캐드 작업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이 그린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지고 와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나한테 맞게 스케일을 바꾸거나 그 회전된 객체를 정확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참조 R, 레퍼런스 이 기능을 모를 때는 정말 힘들게 작업을 합니다. 스케일을 1.5배 네. 키웠다가 내가 1.8 키웠다가 내가 0.02, 0.03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바꾸는데 눈이 탁 뜨인다고 할까요? 참 좋아요. 3조R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의자를 한번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다른 도면에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의자의 가로 길이를 한번 봤더니 24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의자 앉는 폭이 450짜리 의자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450짜리 의자를 만들고 싶은데 복사해 왔더니 지금 24인 거예요. 이 전에 도면이 인치 도면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450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스케일 SC,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엔터와 같은 기능을 하니까 스페이스바,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스페이스바, 기준점을 하나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명령창을 보시게 되면 참조 R이라는 이 추가 명령어가 나와 있고요.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R 스페이스바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R 스페이스바, 참조할 길이 여기서 여기가 450 엔터 하면은 가로가 정확히 450인 비율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의자를 완성해 주실 수가 있어요.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객체의 이 길이와 이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양쪽 길이를 똑같이 맞추고 싶다. 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비율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라고 한다면 일단은 객체를 이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다시 SC 엔터,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R 엔터. 여기서 여기가 여기까지 하면 비율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길이는 원하는 객체를 참조한 이 빗면의 길이 그대로 커지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기울기 그대로 회전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객체를 이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참조 R을 이용해서 이 기울기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R5 엔터,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클릭하시고 R 엔터. 여기서 이 면이 이 면으로 하면은 이 기울어진 면에 그대로 정확하게 붙어 있는 객체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조 R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참조 R을 이용해서 원하는 면만큼 그 스케일 그대로 가지게 키우거나 또는 가져온 객체를 원하는 치수로 맞게 작성하시거나 또는 빗면에 맞게 그 원하는 빗면에 정확하게 기울어지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팁도 실무에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참조 R 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을 만들고 편집하고 저장하고 깨고 일괄 변경까지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좀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팁까지 한번 같이 모아보았습니다. 네, 블록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작성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블록을 작성하는 법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끌어다가 놓는 순간 이렇게 메뉴가 보이고요. 여기서 블록으로 붙여넣기
라고 하면 바로 간단하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가 블록의 삽입점이나 이름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은 객체를 선택하고 Ctrl Shift C로 삽입점을 클릭해주고 Ctrl Shift V 해주면은 삽입점을 내가 지정한 삽입점대로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그 대신 이것도 이름은 제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삽입점과 이름 전부 다 지정하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삽입 탭의 블록 작성이고요. 명령어는 B입니다. 한번 B 엔터 해볼게요. 블록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원형의자라고 해볼까요? 이름은 원형의자 기준점 클릭 객체 선택 클릭 확인 하시면 지금 이렇게 이름도 설정이 됐고 기준점도 제가 지정한 위치에 설정이 됐어요. 작성된 블록은 따로 도면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명령어는 W고요. 아이콘은 여기 블록 쓰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W 입력해 볼게요. W 엔터. 파일 이름을 저장할 경로를 물어보는데요. 수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고 뭐 블록 모음이라는 폴더 안에 원형 의자로 저장하겠다라고 확인하면은 이제 이 원형 의자 블록은 따로 별도로 저장을 하고요. 다른 도면에서 작업하다가 혹시 이 의자가 필요하실 때는 여기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라이브러리 블록에서 우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도면이나 블록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의자를 클릭하시고 열기. 지금 이 안에 원형 의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재정의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재정의 할게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클릭 해주면은 원형 의자 블록이 삽입이 되었어요. 작성된 블록을 분해하고 싶으시면은 객체를 선택하고 X 엔터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객체를 블록으로 작성하면 현재 도면층이 지금 이 체얼스 도면층이라서 체얼스로 작성이 됐는데 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0번 레이어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거를 도면층을 유지하면서 분해를 하고 싶다면 명령어 X플로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객체 선택 엔터 하시고 도면층 그대로 체얼스 설정할 거니까 엔터 하시면은 도면층을 유지하면서 블록을 분해하실 수 있어요. 블록은 하나의 원본 객체만 수정하면 전부 다 수정이 되는데요. 블록의 수정은 블록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블록 편집기 창에서 이렇게 수정하시고 편집기 닫기 저장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같은 블록은 복사된 블록들은 전부 다 수정이 되죠. 그런데 이 내가 주변 환경을 보면서 블록을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ref edit 엔터 객체 선택 확인 하시면은 주변 객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참고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린다고 하셔도 주변 객체의 스냅이 다 잡혀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스냅은 잡히지만 뭐 이동을 한다거나 다른 카피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편집은 락이 걸려져 있어서 작업되지 않으니까요. 블록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작업이 끝나시면 변경사항을 저장하거나 버리기 하셔서 여기 화면에서 나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작성된 블록을 도면 내 다른 블록으로 대체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익스프레스 툴 탭에 리플레이스 블록 명령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블록이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정의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758로 끝나는 블록이고요. 리네임 엔터 758 블록을 원형 의자 2번으로 바꿀게요. 확인 하고 이 사각형 의자를 원형 의자로 제가 교체를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교체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 사각형 의자가 보시면 축이 이렇게 다 틀어져 있죠. 원본이 어떠한 객체,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 더블 클릭 확인 했더니
이 x, y가 만나는 0,0이 중앙에 있고 우측으로 회전되어 있죠. 확인하셨으면은 원형의자 가셔서 원형의자도 같이 맞춰줄게요. 여기서 R5 엔터,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잡아서 동일하게 우측 회전하고 닫기 저장해 줄게요. 이렇게 맞춰준 블록을 리플레이스 해볼게요. 리플레이스 블록을 클릭하고 변경이 될 블록을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픽 아이콘 클릭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바로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변경을 할 블록도 클릭 하고 여기서 엔터 하시면은 아까 그 사각형 블록이 지금 다 원형 블록으로 리플레이스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도면에 뭐 문이 몇 개인지 혹은 이 의자가 몇 개인지 각각에 포함된 블록이 몇 개인지 수량을 알아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한 번에 알 수 있는 명령이 bcount입니다. bcount 엔터 객체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도면 전체를 확인할 거니까 ALL 하고 엔터 해주시면은 F2번 눌러서 이 명령창 활성화 크게 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잡아 끌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원형 의자 67개, 컴퓨터 몇 개, 소파 몇 개, 네임 몇 개, 문 몇 개 이런 식으로 수량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쭉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엑셀이나 메모장, 다른 문서 파일에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명령은 속성 블록의 이 속성 값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인데요. 명령어는 GATTE 엔터 속성을 하나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변경할 속성 값을 입력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 제가 7000 엔터 하면은 전부 다 변경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yes 한번 해볼게요. yes. 방금 제가 선택한 속성 블록과 같은 속성을 가진 블록들의 값이 전부 다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no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서 GATTE 엔터 속성 값을 선택하시고 7000 엔터. 이번엔 no. 나 선택한 것만 바꾸겠다. 원하는 속성 블록만 선택하시고 엔터. 700이었네요. 네, 이렇게 원하는 속성 블록의 속성 값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성 블록의 경우 속성 블록을 선택하고 X로 그냥 분해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기본 원래 내용이 사라지고 지금 이 상태로 분해가 되거든요. 이럴 때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분해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BURST 엔터 객체 선택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속성 값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블록을 분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블록 만들기부터 여러 가지 수정하는 다양한 팁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퀴즈 설명드릴게요.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클릭하고 샘플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에서 마우스를 좀 두시고 샘플 파일에서 설치된 샘플 파일 클릭하시고 가장 맨 위에 있는 폴더 ActiveX에서 또 가장 맨 위에 있는 폴더에 하나 있는 도면을 선택해서 열기 해주시고요. 여기서 퀴즈는 스크류 3번의 수량이 몇 개일까요? 스크류 3번 블록의 수량은 몇 개일까요?가 이번 퀴즈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세요. 지시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인데 이게 의외로 많이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을 우선 그리고 화살표를 또 따로 그린 다음에 거기에 텍스트로 숫자를 입력하고 원을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고 이걸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도면이 바뀌면 이제 스트레치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위치들이 다 망가져요. 빠른 지시선이 있고 일반 지시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지시선을 넣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지시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이 치수를 지시선으로 나타내는 방법, 아니면 이제 품번 기호를 넣기 위해서
끝은 화살표로 되어 있고 이제 화살표에 선을 그려서 숫자의 원을 그리는 이런 이제 품번 기호를 나타내는 지시선들이 있는데 지금 이 기능을 모르셔가지고 일일이 그 화살표를 그리고 원을 그린 다음에 텍스트를 넣고 이렇게 실제로 많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 빠른 지시선이라고 해서 큐 리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형 부분에 지시선을 저희가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큐 리더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는 QL까지만 입력하시면 이제 퀵 리더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한번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팅을 이제 들어가는데 S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부착으로 옵션을 이제 바꾸십니다. 네. 지시선 설정에서 이제 부착 메뉴로 들어가서 맨 아래 행의 밑줄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지시선 위에 그 치수가 입력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원형에 제가 그 지시선을 한번 기입을 해볼 텐데 그 임의의 지점에서 지시선을 이제 빼야 되니까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근처점 스냅 잡으시고 이제 이거 그 지시선 넣으실 때는 그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8번 눌러서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고 지시선이 입력이 될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다시 파이 5 하고 엔터 두 번 입력하면 이렇게 네, 지시선이 입력이 됐죠. 네, 그래서 퀵 리더라고 하는 지시선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퀵 리더 지시선의 스케일은 그 디멘전 스케일하고 똑같이 공유를 해서 써요. DIM SCALE 이 값을 이제 서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그 치수를 넣을 때 그리고 지시선을 넣을 때 그 스케일이 동시에 이제 같이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번 기호를 한번 넣어 볼 텐데 그 이제 품번 기호를 넣기 위해서는 그 지시선의 특성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MLS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그 지시선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MLS 입력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그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라고 하는 그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수정 입력하시고 이제 처음에 바꿔주셔야 할 게 화살촉을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작은 점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시선의 구조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우선 해제를 할게요. 전부 다 해제를 하고 내용에서 지금 여러 줄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블록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블록 옵션에서 원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변경이 됐고 부착에서 중심점 범위가 아니라 삽입점으로 바꿔주셔야 이 지시선이 원형의 중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여기에 축척도 이제 바꿔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우선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닫기 하시고 한번 제가 품번 기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지시선 메뉴 클릭하고요. M 리더입니다. 예, M 리더 지시선 실행하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쭉 빼서 어디까지 지시선을 넣을 건지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태그 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부품 번호 1번 입력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지시선이 굉장히 쉽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시선 기능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기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동이 됐을 때 같이 그 블록 형태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지시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옆으로 이동시켜서 더블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수정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자를 객체를 하나씩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쭉 드래그 하셔서 삭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트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튀어나가 있는 객체를 한 번에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트림과 브레이크 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트림은 아이콘은 없고요. 명령어가 EXTRIM입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방향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트림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객체를 복사를 해올게요. 복사를 해오고 EXTRIM 엔터. 경계를 선택하고 외부 바깥점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자동으로 트림이 진행이 되고요. 트림이 되고 남아있는 이런 객체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해 주시면 돼요. 다시 EXTRIM 엔터. 경계 선택. 이번에는 안쪽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안쪽 경계가 잘리게 되고요. 남아있는 객체는 선택해서 딜리트 해줄게요. 작성된 이 객체는 스케일을 키워서 상세도 작업할 때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원뿐만 아니라 라인으로도 경계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라인을 그리고 EX 트림 엔터, 객체 선택, 방향 클릭 하면 라인을 기준으로 한 번에 트림이 진행된 모습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하거든요. 문자 객체를 이렇게 옮기고 X 트림 엔터, 문자 객체를 선택하고 경계 안쪽 클릭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트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트림이 그 블록은 잘리지 않거든요. 블록을 하나 만들고 만약에 경계에 블록이 이렇게 하나 있다면은 우리 앞에 배웠던 클립핏 명령 사용해서 자르기 하셔도 되겠죠. 클립핏 엔터, 경계 선택, 블록 선택 엔터. 엑스트림과 클립핏 명령 사용하시면은 상세도 작업이나 경계 자르기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브레이크 라인인데요. 브레이크 라인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단선을 그냥 라인을 그려서 작성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폴리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브레이크 라인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클릭하고 원하는 영역을 클릭, 심볼이 들어갈 위치를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단선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그립점을 잡아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을 클릭했을 때 여기서 저 심볼의 사이즈나 아니면 이 연장되는 길이도 조절을 해주실 수 있어요. 사이즈를 예를 들어 4, 연장도 4, 엔터 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 하면은 변경된 내용대로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모양을 혹시 내가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만든 도면으로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새 도면을 하나 여시고 심볼로 들어갈 객체를 한번 제가 스플라인으로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하고 난 다음에 데프 포인트 레이어로 양쪽에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0번 레이어밖에 없는데 치수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은 데프 포인트 레이어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데프 포인트를 현재 레이어로 설정을 하고 명령어 PO 엔터, 점을 지정,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주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21, 그리고 익스프레스에 가셔서 파일 이름은 이렇게 저는 1번, 2번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했어요. 왜냐면 이따가 이 블록의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저장을 해놨고 혹시 이게 뭐 권한 때문에 저장이 안 되면은 바탕화면을 저장하셨다가 지금 이 경로로 옮기셔도 돼요. 그러면은 저장한 블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브레이크 라인을 클릭하고 여기서 블록을 클릭하고 제가 저장한 도면의 이름 1번 엔터 하고 클릭 하면 이렇게
제가 만든 객체로 브레이크 라인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고 위아래로 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익스텐션을 0으로 바꾸면은 바로 이쪽에 제가 작성된 객체를 넣을 수 있겠죠. 브레이크 라인을 선택하고 블록을 선택하고 블록은 2번으로 제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2번 엔터 하고 사이즈는 여기서 여기 간격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간격 10, 브레이크 라인, 블록 2번, 사이즈 10, 그리고 연장은 0, 엔터, 클릭하고 중간 클릭하면 이렇게 응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트림과 브레이크 라인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한 명령이지만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번 퀴즈는 명령창에 EXTri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경계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명령창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어떤 객체일까요? 명령창에 엑스트림 입력해서 확인하시고 댓글로 많이 답변 남겨주세요. 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